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 댓글을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43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전주에는 어떤 댓글이 올라와서 어떤 동영상으로 만들었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리차드 정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사주에서 해수가 연치 말고 시지에 위치했다면 어찌 될까요? 좀 먼 듯한데 그래도 생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동영상 헛방 66번째 여자분 사주에 관살이 너무 강해 왼수 같은 남편을 만났다고 했다가 헛방 날린 동영상에서 나온 겁니다. 자,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인데요. 리차드 정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이 사주에서 이 관살들 있죠. 관살들이 나를 공격하고 밑에 있는 나무를 공격해야 되는데 이 해수가 있어서 생을 하더라고 나무들을 건강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통관 역할을 하는 이 해수가 여기에 있지 않고 시지에 이렇게 해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얘기거든요. 이 쇠는 너무 멀어서 생이 안 되죠. 그러니 바로 건강목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위치도 중요하고 이 해수가 상당히 이 쇠들을 갖다가 살기운을 갖다가 설기시키는 통관용시도로 좋은 그런 오행이라고 그랬죠. 이게 시지로 가게 되면 너무 멀어서 생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요 유금들은 생을 하느라고 이 을목하고 일목은 안 할지 모르지만 이 경금은 이 해수를 생할 물이었기 때문에 바로 건강목을 합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다음 댓글입니다. 김민주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경자, 기묘, 기해, 기사에서 시지의 사화가 영신인데 사해충으로 깨지는 건지 아니면 해묘, 합으로 사화에 도움이 준다고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이렇게 댓글 올려줬네요.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주인데요. 경자년, 기묘월, 기해일, 기사시에 태어나신 분인데 사주가 본인이 작은 흙으로 태어나가지고 주변에 흙기운이 많이 도움이 되고 사화도 힘을 주고 있는데 큰 쇠가 힘을 빼가고 그 다음에 큰 물, 작은 물도 힘을 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간이 힘이 약해져서 오히려 사화가 있어야 도움이 되는데 이게 사해충으로 해수가 사해충으로 가는지 해묘 반합이 돼가지고 나무로 변해서 목생화로 해서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다는 얘기죠. 이 해수가 하는 일은 큰 물이죠. 두 가지죠. 나무를 생하든가 아니면 불을 극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옆에 묘목이 있어서 나무가 있어서 생을 하는 것 같지만 이 해수는 어마어마하게 큰 물이에요. 이 자수 하나만 해도 수생목 먹고도 나무인데 이 묘목이 적은 나무라 이 해수는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이라 생을 하고도 남은 물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해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이 타격을 입었네요. 그래서 사해충이 이루어지고 해묘 반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기운이 상당히 강한 물기운이고 이 자수까지 합쳐져서 물이 제법 많아요. 이 묘목이 젖어가지고 상당히 젖은 나무고 주변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해묘미 목국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해수가 뿌리도 있고 기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해묘 반합을 하지 않습니다. 용신은 묘목이 되겠네요. 나무가 있어야지 수생목, 목생화로 이루어지는 통관도 해준다는 얘기죠. 운에서도 나무를 바른 게 좋습니다. 이 많은 물을 나무로 설기해서 불로 던져줘야 불이 살아나면서 사주에 힘을 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 사주는 사해충이 되면서 해묘 반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댓글입니다. 마음문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선생님, 합에 힘을 어찌 봐야 되는지 신민년, 경인월, 계해일, 을묘시, 명주의 경우 인해 한목, 해묘미 목국을 이룰 수 있는데 해수가 계수, 경금, 신금의 세력으로 합을 이루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주변 나무의 세력도 만만치 않아서 이 경우 해묘미 목국이 몇 프로나 이루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사주입니다. 신민년, 경인월, 계해일,
을묘시에 태어나신 분인데 만무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인의 한목이 되든지 해, 묘, 미, 목국이 되는지 이게 대면에 몇 프로나 되는지 주변에 나무가 많으니까 목국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이렇게 사주의 글자로만 보면은 이러한 오류가 발생해요. 오류가. 자, 해수 입장에서 뿌리가 개수 뿌리도 있고 경금의 생을 받고 있고 물이 상당히 세요. 물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때요 이 나무하고 합을 할 필요가 없죠. 자기 세력이 있는데 이 해수가 나무로 변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자기 뿌리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나무로 변한다고요. 해수가 나무로 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금 신금이 조그마한 물을 생각하고도 나무예요. 그러면 바로 금극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나무로 해묘미 목국이 됐든 인의 한목이 돼가지고 나무로 변해버리면 이 물이 많이 쪼그라들면서 생활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무하고 쇠하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해수가 이 전쟁을 택하냐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이야 합을 하자고 나무기니까 청하겠지만 해수 입장에서는 금생수 받고 있고 수생목으로 자연스럽게 통관을 하고 있는데 합을 안 해도 수생목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구태여 합을 해가지고 나무로 변하면서 물이 쪼그라들면서 금극목하고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해수가 통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주는 해수가 개수의 뿌리 그 다음 경금에 생을 받고 있어서 인의 한목도 안 되고 해묘미 목국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루어지게 되면 쇠하고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받아주지도 않고 뿌리가 있어서 안 된다는 말씀 아시겠죠?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데이비드 한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제가 음력 99년 4월 5일 무술생으로 신미일주에 토가 많아서 신강한 사주로 하던데요. 많이 신강한 편인지 궁금합니다. 또 저 같은 토다금매 사주도 신강이라고 볼 수 있나요? 라는 사연 주셨는데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본인이 신금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그죠? 사주 흑균이 상당히 많죠? 기토, 미토, 술토, 무토. 그죠? 자, 이렇게 쇠가 큰 쇠라면 경금이라든가 이렇게 신금이라든가 이렇게 큰 쇠면은 문제가 다른데 이렇게 작은 쇠는 묻히기 십상이죠. 흙이 많아버리면 요 정도 흙 가지고도 묻히게 생겼는데 무술이라는 무토 광활한 대지, 술토 광활한 대지죠. 요 정도 흙이면은 묻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성이 많아서 나를 도와주는 운이 많아서 강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바로 토다금매로 약간 최악사주가 돼버렸네요. 최악사주. 그리고 이 불도 화생도 들어가니까 불도 흑편이 돼가지고 흙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다금매로 최약사주예요. 최강사주가 아니고. 그리고 토다금매가 안 되더라도 사지 물이 한 방울도 없기 때문에 줄줄 녹고 있죠. 쇠들이. 그러니까 쇠가 줄줄 녹아서도 최약사주, 약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론상으로는 인성이 많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니까 강사주로 볼 수 있지만은 최약사주가 되네요. 토다금매로 본인이 묻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최강사주가 아니란 거 아시면 좋겠네요. 아셨죠? 자, 이렇게 이번 주에 올라온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주 동영상도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